맞벌이 부부인 이모, 35, 씨는 최근 한국은행에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마음이 불안하다. 2020년 연끌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를 8억 9천만 원에 샀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로 3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부부가 함께 신용대출 등으로 2억 7천만 원을 끌어왔다. 집값의 70%가량이 빚이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 한파는 피했지만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담대는 5년간 고정금리 연 2.4%로 묶여있지만 신용대출 금리가 문제였다. 2년 사이 3.5%로 1.4%포인트 뛰었다. 이 씨는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18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늘었다며 앞으로 임신 등으로 외벌이가 됐을 때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하던 이지머니의 시대가 저물며 영끌, B2, 빚내서 투자, 조객에도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6개월 사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 연 0.5%, 연 1.25% 하는 등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다. 올해 안에 주담대 금리 연 6%, 신용대출 금리 연 5%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기준 4대 시중은행, KB국민신한하나 우리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75에서 5.51%로 2020년 말 연 2.69에서 4.2%보다 최고, 금리는 1.31%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 신규 코픽스 연동, 연 3.57에서 5.07%, 도 1년여 사이 1%포인트 넘게 오르며 5%를 넘어섰다. 신용대출 1등급 연 만기 금리는 같은 기간 연 2.65에서 3.76%에서 연 3.44에서 4.73%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추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연 1%에서 1.25% 인상하며 대출금리 상승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1.5%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채 등 시장금리와의 적금 금리가 올라 은행들이 대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오른다. 은행채 연물 무보증 금리는 13일 2.41%에서 14일 2.49%로 상승했다. 이달 17일 발표되는 지난해 12월 기준 코픽스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기준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 1.55%로 전달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대출금리가 들썩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총 3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가구당으로 보면 16만 1천원의 이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9월 기준 가계대출 규모 1,744조 7천억 원의 변동금리 비중 73.6%로 추산한 결과다. 지난해 8월 이후 한은의 3차례 금리 인상분 0.75%포인트만 반영해도 이자 부담은 연간 48만 3천원 늘어난 상태다.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폭이 이보다 큰데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르는 걸 감안하면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대출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현재까지는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보다는 낮지만 본격적으로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한 상태지만 코픽스는 내 적금 금리의 반영 비율이 높아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서서히 반영된다. 더욱이 변동금리는 6개월, 1년간의 코픽스 상승분이 누적돼 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이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금리 상승기 때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유리하다면서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5%포인트 이상 낮다면 우선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뒤 금리 추이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따져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도 가상금리, 한도 등 고려할 점이 많다.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식으로 계산한다. 이 중 가상금리는 대출을 갈아탈 때 해당 시점에 책정된 금리가 반영된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해 가상금리를 크게 올려놓은 만큼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이자 부담이 더 늘 수도 있다. 또 이달부터는 개인별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40%, 비은행권에서는 50%를 넘을 수 없다. 올해부터 강화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출자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김인흥 우리은행 영업본부장은 이미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갈아타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내년 이후 금리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높은 만큼 장기간의 평균 이자 부담으로 본다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이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현 상황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약 이자로 연 0.15에서 0.2%포인트의 금리를 더 내는 대신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대출자도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후 특약 해지도 가능하다. 안효성, 이태윤 기자 효저의 중앙.co.k 알카피라이트 시 중앙일보 올 라이츠 리저브드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